안녕하세요. 노후미덕 채널입니다. 오늘은 내 인생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시작한 노년의 연애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순간이 여러분의 노후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80대가 되어서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가슴에 품고 계실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노년의 연애가 때론 부적절하게 여겨지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실제 노년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던 분의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김영호 씨는 72세에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한 인생의 동반자를 잃고 그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독립해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넓은 집에 혼자 남겨진 그는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고 있었죠.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김영호 씨는 매일 아침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동네 복지관에서 만난 이미경 씨. 68세의 이미경 씨는 10년 전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둘은 서해 강좌에서 만나 점차 가까워졌고 6개월 후 김영호 씨는 이미경 씨에게 조심스럽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미경 씨도 김영호 씨의 진심의 마음을 열었고 두 사람은 자녀들의 축복 속에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함께 아침 산책을 하고 서로의 건강을 챙기며 오랜만에 찾아온 설렘에 두 사람 모두 젊음을 되찾은 듯했죠. 하지만 문제는 6개월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영호 씨는 점차 이미경 씨의 생활 습관이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늦게 일어나는 습관, 음식 취향의 차이, 돈을 쓰는 방식까지. 그는 40년 넘게 함께했던 전 배우자와 이미경 씨를 무의식적으로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경 씨 역시 김영호 씨의 고집스러운 모습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온 지 오래됐는데 이제 와서 바꾸기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이미경 씨와 함께 살려면 서로 맞춰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주장하는 김영호 씨. 두 사람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특히 큰 문제가 된 것은 재산 문제였습니다. 김영호 씨는 자신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었지만 동거 중인 이미경 씨에게도 어느 정도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이미경 씨는 자신이 김영호 씨의 재산을 노리는 것처럼 비치는 상황이 불편했고 이는 두 사람 사이에 큰 벽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건강 문제도 예상치 못한 난관이었습니다. 김영호 씨는 갑자기 전립선 질환이 악화되어 수술을 받게 되었고 이미경 씨는 그를 간호하며 자신의 건강까지 악화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의지하려 했던 두 사람은 오히려 서로의 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시작한 연애가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습니다. 김영호 씨는 가까운 지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연애는 젊은이들의 전유물이라 생각했는데 노년의 연애가 더 복잡하고 어렵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과연 김영호 씨의 후회는 노년의 연애 자체에 대한 것일까요? 아니면 연애를 시작하기 전 충분한 준비와 이해가 부족했던 것에 대한 후회일까요? 노년의 연애는 젊은 시절의 연애와는 분명 다릅니다. 각자 수십 년간 형성된 생활 습관, 가치관, 그리고 이미 존재하는 가족 관계까지 두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감정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김영호 씨와 이미경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아니면 결국 서로를 떠났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알려주는 노년의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노년의 연애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중요한 단계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씨와 이미경 씨의 갈등은 계속해서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이미경 씨가 친구들과의 저녁 약속에서 늦게 돌아오자 김영우 씨는 심하게 화를 냈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늦게 다니면 어떡해요? 걱정했다고요. 그의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이미경 씨에게는 자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간섭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평생 누군가의 통제를 받으며 살았어요. 이제는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이미경 씨의 말에 김영우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했던 것인데 왜 이미경 씨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답답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의 문제는 단순한 생활 습관의 차이를 넘어 서로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김영우 씨는 이미경 씨에게서 돌아가신 아내와 비슷한 역할을 기대했고, 이미경 씨는 김영우 씨에게 자신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정서적 지지를 해주는 동반자를 원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2주간 서로 떨어져 지내기로 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 김영우 씨는 자신의 딸 집에서, 이미경 씨는 자신의 원래 집에서 지내며 서로에 대해, 그리고 자신들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은 김영우 씨에게 특히 중요했습니다. 그는 딸과의 대화를 통해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이미경 씨는 어머니가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이고 다른 삶을 살아온 분이에요. 어머니와 비교하면 안 돼요. 딸의 말은 김영우 씨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이미경 씨를 아내와 비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함께했던 사람과의 생활 방식이 자신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기에 이미경 씨의 다른 점들이 불편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한편 이미경 씨도 자신의 아들과 대화하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 혼자 사는 것과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건 다른 거야. 서로 맞춰가야 하는 부분도 있어 하지만 그건 엄마도 김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이 기간 동안 두 사람은 각자의 가족들과 대화하며 노년의 연애, 그리고 동거가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녀들의 생각, 그들의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까지 모든 것이 이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2주 후 김영우 씨는 용기를 내어 이미경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미경 씨, 커피 한 잔 할까요? 간단한 제안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복지관 근처의 카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다가 김영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시간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고집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미경 씨는 내 아내가 아니라 새로운 인연으로 만난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잊고 있었어요. 이미경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혼자 살다 보니 너무 제 방식만 고집했나 봐요. 함께 산다는 건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두 사람은 그날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기대와 두려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김영우 씨와 이미경 씨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관계의 재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어떤 경계를 존중해야 하는지, 그리고 재산이나 건강 문제 등 현실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노인 상담센터를 찾아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상담사는 노년의 연애와 동거에 관한 여러 사례를 들려주며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많은 노년 커플들이 경험하는 보편적인 문제라는 점을 알려주었습니다. 노년의 연애는 젊은 시절의 연애와는 다른 복잡성을 가지고 있어요. 각자의 인생 경험, 자녀와의 관계, 재산 문제, 그리고 건강 문제까지 이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담사의 조언을 들으며 김용호 씨는 자신이 얼마나 준비 없이 이 관계를 시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이라 생각했기에 서둘렀던 거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대화들은 나누지 않았어요. 이미경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관계란 외로움을 피하기 위한 도피처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여정이어야 하는데 말이죠. 상담을 통해 두 사람은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서로의 개인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기. 둘째,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함께 상의하기. 셋째, 과거의 배우자와 비교하지 않기. 넷째, 자녀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되 두 사람의 결정은 스스로 내리기. 특히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언을 구해 명확한 계약을 작성했습니다. 이는 두 사람 모두에게 안정감을 주었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김용호 씨와 이미경 씨는 서로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하게 되었고 처음 느꼈던 설렘과는 다른 더 성숙하고 깊은 애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김용호 씨는 이미경 씨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미경 씨의 취미였던 여행을 함께하며 그는 평생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둘러보게 되었고 새로운 경험에 대한 설렘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미경 씨 역시 김용호 씨의 따뜻한 배려와 지혜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김용호 씨를 통해 자신의 성격 중 개선할 점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노년의 연애가 가져다준 또 다른 성장의 기회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과연 두 사람은 이러한 노력 끝에 어떤 관계로 발전하게 될까요? 노년의 연애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한 그들의 여정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김용호 씨와 이미경 씨가 새롭게 관계를 정립하고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기대치를 조정하고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며 조금씩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그렇듯 새로운 도전은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용호 씨의 아들이 갑작스럽게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저녁 식사 자리였지만 대화 중에 아들이 민감한 주제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최근에 유언장을 수정하셨다고 들었어요. 이미경 어머니에게 재산의 일부를 남기신다고요? 김용호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최근 변호사와 상담하며 이미경 씨와의 동거 생활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지만 자녀들에게 아직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그가 유언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건 유언장이 아니라 이미경 씨와 나 사이의 계약이야. 내가 먼저 떠났을 때 이미경 씨가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그건 우리 가족의 재산이에요. 어머니가 평생 함께 일구신 것인데. 이미경 씨는 불편한 상황에서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김용호 씨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경 씨는 이제 우리 가족의 일원이야.
그리고 내 재산은 내가 결정할 일이지. 그날 밤 아들은 언짢은 표정으로 집을 나갔고 김영호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옳다고 믿었지만 자녀들의 감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어머니의 자리에 다른 여성이 들어오는 것, 그리고 가족의 재산이 낯선 이에게 가는 것을 보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경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김영호 씨의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지만 자신이 재산을 노리는 여자로 비춰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더구나 그녀 자신의 자녀들도 이 관계에 대해 완전히 편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두 사람에게 중요한 과제를 던져주었습니다. 바로 가족의 경계 설정이었습니다. 노년의 연애에서는 단순히 두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각자가 가진 가족 관계까지 조화롭게 조정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김영호 씨는 용기를 내어 자녀들을 모두 불러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미경 씨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김영호 씨는 차분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나는 너희 어머니를 사랑했고 그 마음은 변함없어 하지만 이제 내게는 이미경 씨라는 새로운 동반자가 생겼어.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면 이 관계를 존중해 주길 바래. 그는 또한 재산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히 했습니다. 자신이 모은 재산의 대부분은 여전히 자녀들에게 상속될 것이지만 이미경 씨와의 동거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보장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녀들은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아버지의 진심 어린 설명을 들으며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큰딸이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행복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이기적이었네요. 이미경 어머니, 아버지를 잘 부탁드립니다. 이 말에 이미경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김영호 씨의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고 자신이 김영호 씨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가족회의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가족을 존중하고 때로는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마련하며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갔습니다. 김영호 씨의 손자들은 이미경 씨를 할머니 친구라고 부르며 따르게 되었고 이미경 씨의 손녀는 김영호 씨에게 그림을 그려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건강 문제는 여전히 두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김영호 씨의 전립선 수술 후 그의 건강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었지만 이번에는 이미경 씨가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내렸고 심한 경우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경 씨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김영호 씨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지만 혼자서 이 병을 감당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걱정 마세요. 내가 있잖아요. 김영호 씨는 이미경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플 때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게 동반자의 역할이에요. 이미경 씨는 김영호 씨의 말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서 누군가에게 의지한다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김영호 씨와의 관계를 통해 서로 의지하는 것의 아름다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건강 관리에 더 많은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가벼운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며 정기적인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약 복용을 챙겨주고 병원 예약을 기억해주는 등 작은 일상에서 서로를 돌보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노력 속에서 두 사람은 노년의 연애가 가져다주는 또 다른 축복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공동의 성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배우고 함께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며
인생의 마지막 장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영호 씨는 이미경 씨를 통해 요리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이미경 씨는 김영호 씨를 통해 독서의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고 오랫동안 미뤄뒀던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이루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내 인생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연애였어요. 김영호 씨가 어느 저녁 이미경 씨에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져요. 당신 덕분에 매일이 새롭고 소중해졌어요. 이미경 씨도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후회하지 않아요.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더 단단해졌으니까요. 두 사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많은 도전과 마주하고 있었고, 때로는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노년의 연애가 단순한 외로움의 탈출구가 아니라 서로를 통해 성장하고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여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김영호 씨와 이미경 씨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노년의 연애가 가져다주는 기쁨과 도전, 그리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김영호 씨와 이미경 씨의 이야기가 더 깊어지면서 그들은 노년의 연애가 가진 또 다른 측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회적 시선이라는 벽에 부딪힌 것입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동네 산책을 하던 중 김영호 씨의 오랜 지인을 만났습니다. 영호 씨, 잘 지내셨어요? 이분은 누구신가요? 지인의 질문에 김영호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여자친구라고 소개하기에는 나이가 있고, 그렇다고 동거인이라고 하자니 관계가 너무 단순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 동반자입니다. 이미경 씨예요. 김영호 씨의 대답에 지인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 노인들 사이에서 그런 관계가 유행이라던데. 이 말은 두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마치 그들의 진심 어린 관계가 단순한 유행이나 일시적인 것으로 치부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미경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나이가 있는 사람들의 연애라는 게 때로는 스스로도 혼란스러워요. 김영호 씨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이미경 씨와의 관계가 단순한 우정 이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른 더 깊고 성숙한 감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동반자예요.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성장하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죠. 이미경 씨는 그 말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서로에게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어준 사람들이에요. 이 대화를 통해 두 사람은 노년의 연애라는 것이 젊은 시절의 연애와는 다른 의미와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설렘이나 육체적 매력을 넘어 서로의 삶에 의미와 위안을 더하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김영호 씨의 친구들 중 일부는 그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미경 씨 역시 친구들로부터 그 나이에 무슨 연애냐는 핀잔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선들은 때로 두 사람의 관계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스킨십은 더욱 조심스러워졌고, 자신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도 항상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노년의 사랑과 관계 강좌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참석한 그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강좌에는 그들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많은 노년 커플들이 참석해 있었습니다. 다양한 나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에게 조언을 주고받았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덜 가치 있거나 덜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강사의 말에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명호 씨와 이미경 씨는 이 강좌를 통해 자신들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함께 모임을 갖기도 했습니다. 특히 70대 후반의 박 선생님 부부의 이야기는 두 사람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아내를 떠나보낸 후 80세에 새로운 사랑을 만났고 현재 5년째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의 반대도 있었고 주변의 시선도 따가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가 우리의 행복을 인정해 주더군요. 박 선생님의 말에 김영호 씨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김영호 씨와 이미경 씨는 자신들의 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위축되지 않고 자신들의 관계를 당당하게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어느 날 김영호 씨가 이미경 씨의 손을 잡고 친구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의 당당한 태도에 친구들도 더 이상 놀라거나 비웃지 않았고 오히려 두 사람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미경 씨도 자신의 친구들에게 김영호 씨를 소개하며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제 인생의 새로운 동반자예요. 함께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고 있답니다. 사회적 인식의 벽을 넘어서자 두 사람의 관계는 한층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다니며 사진을 찍고 손을 잡고 산책을 즐기며 때로는 서로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복한 시간 속에서도 김명호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 있을까요? 어느 밤 김영호 씨가 침대에 누워 물었습니다. 아직 함께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데 이미경 씨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간의 양보다 중요한 건 질이라고 생각해요. 남은 시간이 얼마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한 거죠. 김영호 씨는 이미경 씨의 지혜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그는 내 인생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서두르던 자신을 반성하며 하루하루를 더 충실히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들은 버킷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가보고 싶은 곳, 경험하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들의 목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여행, 도자기 클래스, 외국어 배우기, 자원봉사 활동. 그들은 매일을 새로운 도전과 경험으로 채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에 대해 그리고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원봉사 활동은 두 사람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를 통해 자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죠. 이미경 씨의 말에 김영호 씨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김영호 씨와 이미경 씨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지고 성숙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장점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노년의 연애가 가진 특별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은 열정과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지만 노년의 사랑은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의 지나온 인생을 존중하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들은 점점 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내 인생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고 느껴요. 김영호 씨의 고백에 이미경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들 앞에는 또 어떤 도전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노년의 연애를 통해 그들이 발견한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김영호 씨와 이미경 씨가 함께한 지 1년이 지난 어느 겨울날, 두 사람은 집에서 차를 마시며 지난 시간을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따뜻한 온돌 바닥은 그들에게 안락함을 제공했습니다. 1년 전을 생각하면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이미경 씨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김영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후회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 결정이 내 인생에서 가장 옳은 선택 중 하나였다고 생각해요. 이 평화로운 순간 갑작스럽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영호 씨의 큰딸이었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그녀는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으로 병원에 실려갔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볼게. 김영호 씨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이미경 씨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같이 가요. 제가 운전할게요. 병원에 도착한 두 사람은 중환자실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있는 김영호 씨의 딸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버지 너무 무서워요. 김영호 씨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사위가 강한 사람이야. 반드시 이겨낼 거야. 그날 밤 세 사람은 병원 대기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이미경 씨는 김영호 씨와 그의 딸을 위해 따뜻한 음료와 간식을 준비하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며 묵묵히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의사는 앞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김영호 씨의 딸이 이미경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젯밤 정말 감사했어요. 이미경 어머니가 계셔서 큰 힘이 되었어요. 이 말에 이미경 씨는 놀랐습니다. 김영호 씨의 딸이 그녀를 어머니라고 부른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김영호 씨와 이미경 씨는 위기 속에서 빛나는 동반자 관계의 중요성을 체험했습니다. 특히 노년의 연애에서는 이런 위기 상황이 더 자주, 더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 딸이 당신을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김영호 씨가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경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감동이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저 아버님의 새로운 여자친구로만 보였을 텐데. 김영호 씨는 이미경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우리 가족의 일원이에요. 가족이라는 건 혈연만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사건 이후 김영호 씨와 이미경 씨의 관계는 또 다른 차원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연인을 넘어 서로의 가족까지 포용하는 확장된 가족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명절과 가족 행사에서 두 사람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가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함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하나의 큰 가족으로 융합되어 갔습니다. 김영호 씨의 손주들은 이미경 씨를 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이미경 씨의 손자는 김영호 씨에게 할아버지라고 칭하며 따랐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두 사람은 노년의 연애가 가져다 준 또 다른 축복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이미경 씨는 심한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김영호 씨는 그녀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이미경 씨는 초기 단계의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고 회복 기간이 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소식에 두 사람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미경 씨는 김영호 씨에게 부담이 될까 걱정했습니다. 당신에게 짐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위해 시작한 관계가 아닌데. 김영호 씨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플 때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게 진정한 동반자라고 했잖아요. 우린 이미 그런 약속을 했어요. 수술 당일 김영호 씨는 수술실 앞에서 이미경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내가 꼭 지켜볼게요. 수술은 8시간이나 걸렸지만 다행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긴 회복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김영호 씨는 이미경 씨를 위해 집의 한 방을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꾸몄고 매일 간호사를 불러 전문적인 케어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직접 이미경 씨의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요리 실력이 늘어 이미경 씨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김영호 씨의 자녀들과 이미경 씨의 자녀들도 번갈아 가며 방문하여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확장된 가족이 되어 서로를 지지하고 돕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한 달, 2달, 시간이 흐르면서 이미경 씨의 상태는 점차 호전되었습니다. 그녀는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일상 활동도 서서히 늘려갔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회복 중인 이미경 씨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특히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김영호 씨도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많은 걸 배웠어요. 노년의 연애는 단순한 즐거움만이 아니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미경 씨의 건강이 회복되면서 두 사람은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삶에 완전히 통합되어 하나의 단위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김영호 씨의 습관은 이미경 씨의 습관이 되었고 이미경 씨의 취향은 김영호 씨의 취향이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느끼며 김영호 씨는 더 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이미경 씨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미경 씨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열어보세요. 김영호 씨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상자 안에는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미경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법적으로 부부가 되어 남은 시간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미경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나이에 다시 결혼이라니 상상도 못했지만 이 순간 그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네, 영호 씨.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여정도 기쁘게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한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화려하거나 대단한 행사는 아니었지만 모든 이들의 진심 어린 축복 속에 이루어진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김영호 씨의 아들이 건넨 축사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아버지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아버지와 이미경 어머니를 지켜보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는 기한이 없다는 것을. 이 말에 모든 참석자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고 김영호 씨와 이미경 씨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더욱 안정된 관계 속에서 서로를 지지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법적으로도 가족이 됨으로써 재산 문제나 의료 결정권 등 현실적인 문제들도 명확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요했던 것은 정서적 안정감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를 내 배우자라고 당당히 소개할 수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온전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 인생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관계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네요. 김영호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미경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노년의 분들에게도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사랑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많은 도전과 기쁨을 함께 경험하고 있으며 서로에게 더 깊은 사랑과 이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노년의 연애가 단순한 외로움의 해소가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를 찾아가는 소중한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노년의 연애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구체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노년의 연애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김영호 씨와 이미경 씨의 결혼 생활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노인복지관의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들의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고, 몇몇 분들은 실제로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왔던 감정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김영호 씨와 이미경 씨는 이제 노년의 연애 성공 사례로 종종 강연에 초대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며 비슷한 상황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강연 후 70대 중반의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행복해 보이지만 저는 아직도 망설여져요. 지금까지 혼자 살았는데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과 산다는 게 두려워요. 이미경 씨가 따뜻하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두려웠어요. 40년 넘게 혼자 사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천천히 한 걸음씩 시작해 보세요. 데이트부터 시작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해요. 김영호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솔직한 대화예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명확히 이야기하는 거죠. 기대하는 것, 두려운 것, 지키고 싶은 경계선까지. 이러한 대화들을 통해 김영호 씨와 이미경 씨는 자신들의 경험에서 배운 노년의 연애 성공 요소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명확한 기대치 설정이 중요했습니다. 처음부터 서로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관계를 기대하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많은 오해와 실망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각자의 공간과 독립성 존중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생활 방식과 습관을 갑자기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기에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셋째, 가족과의 관계 조율이 관계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 재산 문제, 상속 등 예민한 문제들을 미리 논의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넷째, 건강과 돌봄에 대한 현실적 대화가 필요했습니다. 노년기에는 건강 문제가 갑자기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로를 어떻게 돌볼 것인지, 혹은 어떤 상황에서는 전문적인 도움을 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중요했습니다. 다섯째, 사회적 시선에 당당히 맞서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노년의 연애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이 여전히 존재했기에 이를 극복하고 자신들의 선택에 당당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중요했습니다. 여섯째, 새로운 경험에 대한 열린 마음이 관계를 풍요롭게 했습니다. 서로의 취미와 관심사를 존중하고 때로는 함께 새로운 도전을 하며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지금 함께하는
이 순간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태도가 그들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김영호 씨와 이미경 씨는 더욱 풍요로운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건강을 챙기며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고 함께 여행을 다니며 인생의 황금기를 만끽했습니다. 특히 의미 있었던 것은 그들이 시작한 노년의 연애 상담 모임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들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어르신들을 초대하여 경험을 나누고 조언을 주고받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모임은 점차 확대되어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커뮤니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어요. 이미경 씨의 말에 김영호 씨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영호 씨는 오랜 친구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친구는 평생 혼자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도 곁에 있어 줄 사람 없이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영호 씨에게 큰 슬픔과 동시에 깊은 감사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이미경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도 그렇게 외롭게 마지막을 맞이했을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내 인생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서둘러 시작했던 관계였지만 지금은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축복받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이미경 씨도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두렵고 망설여졌지만 용기를 내어 시작한 이 관계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이 되었어요. 이제 김영호 씨와 이미경 씨는 자신들의 이야기가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 많은 노년층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책으로 출간하기로 결정했고 그 제목은 바로 내 인생 마지막이라 생각했던 노년의 연애, 새로운 시작이 되다였습니다. 이 책에서 그들은 처음의 설렘, 갈등과 위기, 그리고 극복의 과정을 솔직하게 담아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후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후회할까봐 두려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진정한 후회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때 오는 것 같아요. 김영호 씨의 이 말은 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책은 출간 즉시 노년층 독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여러 매체에서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그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노년의 연애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조금씩 바꿔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노년기의 사랑과 동반자 관계가 단순한 외로움의 해소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인생의 마지막 장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노년층 자신들의 인식 변화였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김영호 씨와 이미경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용기를 얻어 자신들의 감정에 더 솔직해지고 새로운 관계를 시도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보람이에요. 이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김영호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생의 어떤 순간도 너무 늦은 때는 없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언제든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게 되었으면 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김영호 씨와 이미경 씨의 건강도 조금씩 약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남은 시간을 최대한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버킷리스트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해외여행, 손주들과의 특별한 시간,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악기 연주까지.
그들은 매일을 소중한 추억으로 채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서로에게 안전한 항구가 되어 주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건강이 약해지더라도 그들에게는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동반자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시작한 노년의 연애,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라는 제목은 이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부정적인 후회가 아니라 왜 더 일찍 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 그리고 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복을 경험하지 못할까라는 안타까움을 담은 긍정적인 후회였습니다. 김영호 씨와 이미경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새로운 시작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내 인생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결정이 오히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함께하는 매 순간 서로에게 감사하며 인생의 황혼기를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용기와 선택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노년의 사랑과 동반자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호 씨와 이미경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지만 모든 노년의 연애가 그들처럼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의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들을 좀 더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이제 우리는 노년의 연애 성공 가이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영호 씨와 이미경 씨가 강연 중에 자주 강조하는 노년의 연애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이해입니다. 김영호 씨는 늘 말합니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해요. 단순히 외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동반자를 찾는 것인지, 혹은 그저 취미를 공유할 친구를 원하는 것인지. 이미경 씨도 덧붙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과 성격, 가치관을 정확히 알고 어떤 부분은 타협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지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노년의 연애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남의 장소와 방법을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김영호 씨와 이미경 씨는 복지관 서예 강좌에서 만났지만 요즘은 노년층을 위한 다양한 만남의 장이 있습니다. 취미 모임, 여행 클럽, 종교 단체, 심지어 노년층 전용 소개팅 서비스까지. 중요한 것은 자신의 관심사와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곳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만남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부담 없이 대화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반드시 안전에 주의하고 실제 만남은 공공장소에서 시작하세요. 이미경 씨는 디지털 시대의 만남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천천히 진행하기가 중요합니다. 김영호 씨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 점을 강조합니다. 처음에 내 인생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서둘렀던 것이 가장 큰 실수였어요. 노년의 연애일수록 더 천천히,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들은 데이트부터 시작하여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의 가족을 만나보고 소소한 여행을 함께 하는 등 점진적으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세 번째로 솔직한 대화가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 낭비를 할 여유가 없어요. 시작부터 솔직하게 서로의 기대와 한계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이미경 씨의 이 조언은 많은 노년 커플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과거의 관계, 건강 상태, 재정 상황, 자녀와의 관계 등 민감할 수 있지만
중요한 주제들을 회피하지 않고 솔직하게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경제적 명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김영우 씨는 이 부분을 매우 강조합니다. 재산 문제가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필요하다면 법적인 조언을 구하세요.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동거 계약, 재산 분할 약정, 의료 대리인, 지정 등 법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관계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가족의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의 반대는 관계에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요. 가능하다면 초기부터 자녀들과 열린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하세요. 이미경 씨의 이 조언은 특히 많은 공감을 얻습니다. 그들은 가족 모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서로를 소개하고 자녀들의 걱정과 우려를 경청하며 점차적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건강관리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김영호 씨는 이미경 씨의 건강 위기를 겪으며 이 점을 깨달았습니다. 노년기에는 건강 문제가 항상 잠재적 위험으로 존재해요. 서로를 어떻게 돌볼 것인지, 어떤 상황에서 외부 도움을 구할 것인지 미리 논의하세요. 그들은 정기적인 건강검진, 응급 상황 대처 계획, 장기 요양보험, 심지어 임종 계획까지 함께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일곱 번째로 독립성과 개인, 공간 존중이 관계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갑자기 모든 것을 함께 하려고 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미경 씨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을 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사는 경우에도 각자의 개인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고 서로의 친구 관계와 취미 활동을 응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덟 번째로 새로운 공통 목표 설정이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목표가 있으면 관계가 더 깊어져요. 그것이 여행일 수도, 새로운 취미일 수도, 봉사활동일 수도 있어요. 김영호 씨는 자신들의 버킷리스트 경험을 공유합니다. 그들은 함께 도전하고 성취감을 나누는 과정이 노년의 연애에 특별한 의미를 더한다고 믿습니다. 아홉 번째로 사회적 네트워크 확장이 건강한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둘만의 세계에 갇히지 말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세요. 그것이 관계의 신선함을 가져다 줍니다. 이미경 씨의 이 조언은 많은 노년 커플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시작한 노년의 연애 상담 모임처럼 비슷한 경험을 가진 커플들과의 교류가 큰 지지와 통찰을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순간의 소중함 인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지금 함께하는 순간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태도가 노년의 연애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요. 김영호 씨와 이미경 씨 모두 이 점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서로에게 감사한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습관을 통해 관계의 소중함을 일상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김영호 씨와 이미경 씨는 많은 노년 커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년의 연애가 단순한 외로움의 해소를 넘어 삶의 질을 높이고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어요. 이미경 씨의 말처럼 그들의 경험은 많은 노년층에게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모든 노년의 연애가 성공적인 결혼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우정이, 또 다른 이에게는 동거 관계가, 그리고 또 다른 이에게는 법적인 결혼이 가장 적합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관계의 형태를 찾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김영호 씨와 이미경 씨의 이야기는 노년의 연애라는 여정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 여정 속에서 발견하는 성장과 기쁨이 모든 어려움을 충분히 가치 있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김영호 씨와 이미경 씨의 이야기는 노년의 연애에 관한 많은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경험을 넘어 이 주제에 대한 더 넓은 사회적, 심리적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년기의 연애와 관계 형성은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을 넘어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노년의 연애에 대한 인식이 최근 몇 년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노년기를 은퇴 후 조용히 지내는 시기로 여겨왔습니다. 특히 배우자를 잃은 후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종종 불효나 부적절한 행동으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의 연장과 함께 노년기가 인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러한 인식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의 약 38%가 새로운 동반자 관계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10년 전 조사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년층의 활동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삶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노년의 연애가 주는 심리적 이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30% 낮고 인지 기능 저하 속도도 느리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호 씨가 자주 언급했던 당신 덕분에 매일이 새롭고 소중해졌어요. 라는 말은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셈입니다. 새로운 관계는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고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연애에는 독특한 도전과 고려사항도 있습니다. 김영호 씨와 이미경 씨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자녀들과의 관계, 재산 문제, 건강 이슈 등은 젊은 시절의 연애와는 다른 차원의 복잡성을 가져옵니다. 특히 재산 문제는 많은 노년 커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그리고 파트너와의 재정적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적 자문을 구하고 명확한 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동거 계약, 재산 분할 약정, 의료 결정권 지정 등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건강 문제도 노년의 연애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이슈는 불가피하게 증가하며 이는 관계의 역동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김영호 씨와 이미경 씨가 서로의 건강 위기를 함께 극복한 것처럼 건강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화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건강 상태, 의료 결정, 돌봄 계획 등에 대해 미리 논의하고 가능하다면 문서화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합니다. 이는 어려운 시기에 서로에게 최선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노년의 연애에서 또 하나 중요한 측면은 자기 정체성의 유지와 발전입니다. 오랜 세월 형성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변화하는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경 씨가 말했듯이 혼자 살다 보니 너무 제 방식만 고집했나 봐요. 함께 산다는 건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이 말은 자기 정체성의 유지와 관계를 위한 변화 사이의 균형을 잘 보여줍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균형을 위해
건강한 경계 설정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핵심 가치와 경계는 지키되 상대방과의 조화를 위해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사소통 방식도 노년의 연애에서 특별히 중요합니다. 오랜 세월 자신만의 의사소통 패턴을 발전시켜 온 두 사람이 만나면 때로는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적극적 경청과 나전달법을 활용한 의사소통을 권장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어떤 연령대에서도 효과적이지만 특히 오랜 생활 패턴을 가진 노년층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노년의 연애에서 간과하기 쉬운 또 다른 측면은 성적 친밀감입니다. 많은 사회에서 노년층의 성생활은 여전히 금기시되는 주제이지만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성생활은 노년기의 삶의 질과 관계 만족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노년기에는 신체적 변화와 건강 이슈로 인해 성적 친밀감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열린 대화와 상호 존중, 그리고 친밀감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을 함께 탐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의 연애에서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영호 씨와 이미경 씨가 시작한 노년의 연애 상담 모임처럼 비슷한 경험을 가진 이들과의 교류는 실질적인 조언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가 강한 노년 커플은 관계 만족도가 높고 어려움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프로그램, 온라인 커뮤니티, 종교 단체 등을 통해 이러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노년의 연애는 단순한 외로움의 해소를 넘어 삶의 새로운 가능성과 의미를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김영호 씨와 이미경 씨의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그 여정에는 도전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만큼 깊은 성장과 기쁨도 있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시작한 노년의 연애는 결국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연애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아름다운 가르침이 아닐까요? 인생에는 결코 마지막이라는 개념이 없으며 어떤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과 성장, 그리고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은 노년층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삶은 끊임없는 여정이며 우리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언제든 새로운 장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김영호 씨와 이미경 씨의 이야기는 노년의 연애라는 주제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노년기 관계 형성의 실질적인 측면과 사회적 의미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노년의 연애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 감정적 지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적 지능이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을 말합니다. 젊은 시절의 연애는 종종 열정과 충동에 의해 이끌리지만 노년의 연애는 깊은 자기 이해와 타인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합니다. 김영호 씨가 이미경 씨의 건강 위기 때 보여준 지지와 이해, 그리고 이미경 씨가 김영호 씨의 가족 문제에 대해 보여준 인내와 배려는 높은 감정적 지능의 표현이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감정적 지능이 향상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타인의 관점을 더 쉽게 수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감정적 성숙함은 노년의 연애에서 큰 자산이 됩니다. 노년기 관계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측면은 목적과 의미의 공유입니다.
김영호 씨와 이미경 씨가 함께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봉사활동을 시작하고 자신들의 경험을 책으로 출간한 것처럼 공통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것은 관계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삶의 목적과 의미를 공유하는 커플은 그렇지 않은 커플에 비해 관계 만족도가 45% 더 높다고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유산 남기기가 중요한 심리적 과제이기 때문에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은 관계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만족도도 높여줍니다. 노년의 연애에서 흔히 간과되는 측면 중 하나는 놀이와 유머의 중요성입니다. 심각한 건강 이슈와 재정 문제 등 무거운 주제들 속에서도 함께 웃고 즐거움을 나누는 능력은 관계의 회복력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김영호 씨와 이미경 씨도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웃게 하는 능력이 큰 힘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웃음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를 구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죠.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노년의 연애는 제2의 인생 설계라는 더 큰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은퇴, 자녀의 독립, 배우자의 상실 등을 겪으며 많은 노년층은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재정립해야 하는 과제를 맞닥뜨립니다. 이러한 전환기에 새로운 관계는 단순한 동반자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자 삶의 새로운 장을 여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영호 씨가 내 인생 마지막이라 생각했던 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고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노년의 연애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디지털 리터러시입니다. 온라인 데이팅 플랫폼, 화상통화, 소셜미디어 등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년층에게 이러한 기술은 여전히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교육과 접근성 향상은 노년층의 관계 형성 기회를 넓히는 데 중요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노년의 연애에서 또 하나 중요한 측면은 신체 이미지와 자기 수용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피할 수 없으며 이는 때로 자신감과 자존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김영호 씨와 이미경 씨도 처음에는 이러한 불안감을 가졌다고 고백합니다. 처음 데이트할 때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진정한 사랑은 주름이나 흰머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보는 것이라는 걸.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자기 수용이 건강한 관계의 기반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일 때 타인에게도 더 진실된 사랑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연애가 가진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지혜의 공유입니다.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통찰을 함께 나누는 것은 노년의 관계에 특별한 깊이를 더해줍니다. 김영호 씨와 이미경 씨는 서로의 다른 인생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이미경 씨는 여러 직업을 거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저는 한 분야에서 깊이 있는 전문성을 쌓았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관점을 통해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게 되었죠. 이러한 상호 학습과 성장은 노년의 연애가 주는 특별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서로의 인생 경험을 통해 배우고 함께 새로운 지혜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관계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더해줍니다. 사회적 차원에서 노년의 연애는 세대 간 연결을 강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김영호 씨와 이미경 씨의 확장된 가족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두 사람의 관계는 그들의 자녀와 손주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확장된 가족 관계는
현대 사회에서 점점 약해지는 세대 간 유대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손주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의 새로운 관계는 사랑과 연결에 대한 열린 시각, 그리고 나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의 연애는 죽음과 상실에 대한 대화를 더 열린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결코 우울한 주제가 아니라 삶을 더 충실히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대화입니다. 김명호 씨와 이미경 씨도 이러한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마지막 소원, 심지어 장례식에 대한 생각까지 나눴어요. 이러한 대화가 오히려 우리의 현재를 더 소중하게 만들었죠. 노년의 연애는 단순한 외로움의 해소나 일시적인 즐거움을 넘어 깊은 인간적 성장과 의미를 찾는 여정입니다. 김영호 씨와 이미경 씨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그것은 삶의 마지막 장이 아닌 새로운 장의 시작이며 그 여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동반자 관계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시작한 노년의 연애,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라는 제목은 이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왜 더 일찍 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긍정적인 후회, 그리고 인생에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과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김영호 씨와 이미경 씨의 이야기는 노년의 연애에 관한 여러 측면을 조명하며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고 노년의 연애가 개인과 사회에 가져다주는 궁극적인 가치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영호 씨와 이미경 씨의 여정은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과 도전으로 가득했습니다. 서로 다른 생활 습관, 가족들의 반대, 재산 문제, 건강 이슈 등 수많은 장애물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 김영호 씨가 내 인생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서둘러 시작했던 관계는 시행착오를 겪으며 깊은 후회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열린 대화, 그리고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를 바탕으로 그들은 관계의 위기를 하나씩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노년의 연애가 가진 특별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노년의 연애는 무엇보다 성숙한 사랑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달리 노년의 사랑은 깊은 이해와 수용, 그리고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김영호 씨가 이미경 씨의 건강을 위해 요리를 배우고 이미경 씨가 김영호 씨의 가족 문제에 진심 어린 지지를 보낸 것처럼 그것은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변화시키는 사랑입니다. 심리학자 에릭슨은 노년기의 중요한 발달 과제로 통합대의 절망을 제시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의미 있게 통합하고 수용할 때 지혜가 생기고 그렇지 못할 때 절망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노년의 연애는 이러한 통합의 과정을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지혜와 위안을 주는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김영호 씨와 이미경 씨의 이야기는 또한 회복 탄력성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여러 위기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미경 씨의 건강 위기, 김영호 씨의 가족 갈등, 사회적 편견 등 모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면서 그들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강한 사회적 유대 관계를 가진 노년층은 스트레스와 질병에 더 잘 대처하고 더 오래 살며 인지 기능도 더 오래 유지한다고 합니다. 노년의 연애는 이러한 강한 유대 관계의 핵심이 될 수 있으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연애가 가진 또 다른 중요한 가치는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입니다. 나이 듦을 단순한 쇠퇴나 상실의 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과 성장의 기회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김영호 씨가 말했듯이 처음에는 내 인생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고 느껴요. 사회적 차원에서 노년의 연애는 나이 듦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많은 사회에서 노년기는 여전히 외로움, 병약함, 의존성 등 부정적인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김영호 씨와 이미경 씨 같은 노년 커플의 이야기는 나이 든다는 것이 새로운 가능성과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노년의 연애는 세대 간 학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김영호 씨와 이미경 씨의 손주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새로운 관계를 통해 사랑에는 나이 제한이 없으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평생의 여정임을 배웁니다. 이러한 세대 간 학습은 나이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연애가 개인과 사회에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는 삶의 연속성과 의미를 강화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노년층이 은퇴, 자녀의 독립, 배우자의 상실 등으로 인해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새로운 관계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삶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3가지 방법으로 창조적 가치 실현, 경험적 가치 체험, 태도적 가치 실현을 제시했습니다. 노년의 연애는 이 3가지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함께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깊은 사랑을 경험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김영호 씨와 이미경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노년의 연애가 단순한 외로움의 해소를 넘어 인생의 마지막 장을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드는 여정임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더 깊은 이해, 삶의 유한함에 대한 수용, 그리고 매 순간의 소중함에 대한 깨달음을 가져다 줍니다. 내 인생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시작한 노년의 연애,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라는 제목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왜 더 일찍 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긍정적인 후회, 그리고 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할까라는 안타까움을 담고 있습니다. 김영호 씨와 이미경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인생에는 결코 마지막이라는 개념이 없으며 우리가 용기를 낸다면 어떤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나이, 외모, 건강, 재산 등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노년의 연애는 인생의 졸업장이다. 라는 김영호 씨의 말처럼 그것은 평생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노년기를 단순한 쇠퇴의 시간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과 성장의 시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노년기에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갇혀 있을 것인가? 아니면 김영호 씨와 이미경 씨처럼 용기를 내어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인생에는 결코 늦은 때가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의미 있는 관계를 찾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김영호 씨와 이미경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장을 함께 쓸 동반자를 찾는 여정은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값진 모험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미덕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변화와 용기를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노년의 지혜와 행복한 노후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노년을 응원합니다.